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재정학 기출문제 2014년도 1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번 한번 볼까요? 자, 공공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공선택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선 첫 번째 니스카넨, 다운즈, 미그빌레인저, 이익집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선 니스카넨 모형에서는 관료에 대한 얘기죠. 자, 관료 틀린 거 찾는 건데 관료는 예산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극대화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총편익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수준까지 예산을 확대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가 Q 예산 수준이면 총편익이 이렇게 있어요. 총비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뭐 총편익과 총비용을 다 표현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원래 우리가 어떤 순편익을 극대화한다.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최적인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순편익이 가장 극대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접선의 기울기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런데 니스카넨 모형에서는요, 어차피 손해만 보지 않는 수준까지 생산량을 증대하게 된다고요. 자, 여기까지 생산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니스카넨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 차이를요, 우리가 이제 여기다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Q가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순편익을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고 여기일 때가 이제 극대 상태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다 표현하면 net benefit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차이를 나타내는 건 이 차이 이렇게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점은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가 여기가 되는데 순편익이 제로가 되는 점까지 가는 게 여기서 보면 니스카넨 모형에서의 생산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바람직한 최적의 생산량인데 과잉 생산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근데 요거랑 니스카넨과 미그빌레인저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 미그빌레인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미그빌레인저로 가게 되면은 여기다가 그냥 단순한 예산 극대화는 좀 너무 그래서 무차별 곡선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량과 뭐 잉여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그러면 미그빌레인저인 경우에는 여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체크를 하시게 되면 미그빌레인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둘 다 과다 생산되는 건 맞아요. 최적 생산량보다는 미그빌레인저는 니스카넨보다는 생산량은 좀 적다. 오케이, 맞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3번 보시면 다운즈 우선 다운이니까 과소 생산된다라는 거 좀 생각하시고요. 득표를 극대화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정치가 입장에서는 정부의 경제 활동에 따른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내도록 만들면서 바람직한 생산량의 최적 수준보다는 과소 생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최적 수준보다는. 자,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번 보시면 특수이익 집단이 갖는 강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구성원들이 모여있어.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명백한 목적의식과 조직력, 높은 투표율을 가지고 있다. 예, 그냥 무난한 표현입니다. 선지가 그냥 5개 만들어야 되니까 애매해서 하나 더 추가한 것 같고요. 이렇게 3번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구세에 공예세가 부과될 때 나타나는 효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있어요. 자, 피구비한 텍스를
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때립니까? 먼저 기본적인 생각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자, 우리가 생산 과정에서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PMC, SMC가 생기게 되면은 요게 D고 얘가 PMC야. 사적 한계 비용이죠. 프라이빗 한계 비용. 여기 SMC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적인 최적 생산량은 여기야. P.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은 여기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사회적인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되는 경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주로 생산 과정에서 어떤 외부성? 네,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하게 되는 거라서 자, 지금 이런 경우에는 기업이 생산하는 직접 비용보다 네, 여기 나와 있는 사회적인 비용이 외부 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높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피구세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과다 생산되니까 이렇게 생산을 과대 생산을 억제하는 거야. 생산을 억제. 세금을 때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만큼의 텍스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 차이가 여기 보시면 EMC, SMD 그거랑 같은 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얘가 SMD, 소셜 마지널 데미지 또는 EMC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요 차이가 바로 피구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높이 똑같게 됩니다. 그럼 최적 생산 수준에서 요거 지나가도록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한번 볼게요. 공예세를 부과하게 되면 사적 한계 비용을 낮춰서 아닙니다. 사적 한계 비용에다가 텍스를 부과하는 거죠. 이 텍스의 크기가 SMC랑 같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 가격 자체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보이게 되고요. 2번. 공예세 부과는 사회적 한계 비용을 아니요, 사회적 한계 비용을 변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사적 한계 비용을 텍스만큼 높여서 상품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이죠. 뭐 그냥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회적 한계 비용 아니요, 이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니까 얘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자, 4번. 공예세를 부과했는데 상품의 가격이 불변이라면 여기에는 어떻게 돼? 상품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불변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수요 곡선이 수평이면 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지저분해질 수 있는데 수요 곡선이 이렇게 수평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수평이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가 원래 P야. SMC가 여기 만나는 거니까 S가 이렇게 돼.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올라가지 않았어. 이해되시죠? 근데 거래량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래량은. 그치? 거래량은 이렇게 훨씬 더 많이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느낌이 이게 우하향하는 형태 기울기가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조금 확 줄지 않게 되는 건데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면 대신 수량 조정이 커지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 보시는 것도 편합니다. 그래서 상품의 가격이 불변이다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거래량이 여기 핑크 색깔이죠. 크게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죠. 맞고요. 자, 다음에 이제 흔히 자주 나오는 지문 선지 중에 하나가 공예세를 부과했더니 가장 큰 장점이 공예를 완전히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공예를 완전히 제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되려면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환경오염을 제로로 만든다는 건데 이거는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예, 환경오염을 제로로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가 말 그대로 원시 시대로 되돌아가야 돼. 석유나 석탄, 환경을 오염시키는 모든 요인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주의하셔야 돼. 최적이라는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최적 생산량, 이게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봐주시고. 자, 다음에 13번 볼게요.
외부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오염 배출 행위로 인해서 사회적 피해액을 반영하여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외부성의 해결이 가능하다. 그렇죠.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염물질 배출되잖아. 그럼 거기에 맞춰서 사회적 피해액을 반영해서 텍스, 이거 피구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구세를 적절하게 부과하게 되면 외부성을 해결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 되고요. 다음 2번. 자, 일정량의 오염물질을 배출을 허가합니다. 이게 오염 허가서죠. 이 허가서를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외부성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네, 맞습니다. 오케이. 다음 3번. 세금 부과로 효율적인 산출량을 얻을 수 있으며 맞아요. 자, 세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효율성을 달성할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보조금 지급해서 효율적인 산출량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보면 이 보조금이 내가 오염물질을 줄이게 되면 보조금을 받게 된단 말이지. 근데 만약에 오염물질을 줄여서 최적 생산 수준으로 가지 않게 되면 보조금을 못 받잖아. 그럼 남들 다 받는데 내가 못 받았다? 그럼 나 혼자 세금 낸 거랑 사실은 효과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같은 맥락이고요. 다음 4번. 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정부가 직접 규제할 경우, 직접 규제하잖아. 이랬을 때 더 많은 경제적 비용이 소요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우치의 실증 연구에 따르면 직접 규제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확실해요. 효과는 확실하지만 확실하나 자, but 뭔가 신축성이 없어. 되게 경직적이잖아. 앞뒤가 꽉 막혔어요. 경직적이어가지고 약간 그런 측면에서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 다음 5번. 무난한 지문이네요. 자, 5번. 공예 유발 기업의 평균 비용과 시장 수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세금 부과를 통해서 우리가 외부성을 해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최적 산출량 수준으로 간다는 것인데 앞에 문제에서 본 것처럼 언제나 우리 어떤 걸 얘기했습니까? MC를 가지고 얘기했잖아. SMC, PMC 이걸 가지고 얘기했지 평균 비용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다? 한계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이 틀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네,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자, 다음 14번 볼게요. 자,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제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시장 실패가 발생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시장에 거래되지 않는 재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뭐 환경, 생명 이런 것들, 시간 이런 것들도 거래가 되지 않죠. 자, 우선 1번 봅시다. 자, 환경과 같은 비시장 재화의 가치 측정은 비시장 재화의 가치 측정, 환경 같은 거 할 때 비용 편익 분석할 때 얘기하는 것이죠. 이중 계산이라든가 과대 계산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이게 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라는 게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환경은 중요한 거야 하다 보면은 이게 편익 같은 거 할 때 과다 또는 중복 계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것도 보시면은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통계적 생명의 가치는 장래 기대 소득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안타깝게 여기까지 직장을 다니고 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삶을 마감했다고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통계적인 방법으로 인적 자본 방법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방법은 이 사람이요 사망하지 않고 계속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얘 은퇴 시까지. 그럼 이때 돈을 벌 거야. 자, 이 돈을 버는 거를요 은퇴 시점까지 현재 시점으로 디스카운트를 하는 겁니다.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할인을 하는 거지.
할인해가지고 요거를 다 서메이션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의 생명 가치로 우리가 판단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죠.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뭐 이런 방법을 써서 최선의 방법을 사용하지만 과소평가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다음 3번 환경의 가치를 보통 측정할 때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선호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조건부 가치평가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얘기합니다. 만약에 환경이 깨끗해졌다라는 이러한 가상적인 상황을 제시하는 거야. 가상적인 상황을 제시를 해서 자, 환경이 깨끗해진다.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당신은 얼마나 돈을 지불할 생각이 있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4번 한번 볼까요? 자, 시간의 가치는 서로 다른 시간이 소요되는 상이한 교통수단에 지불되는 비용이 맞죠? 시간의 가치 우리가 새로운 무슨 뭐 초고속 어떤 전철이라든가 아니면 버스 여러 가지 그런 새로운 교통수단이 생겼다고 할게요. 그럼 그 교통수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간이 얼마나 절약되는가 이걸 보는 거야. 이해가시죠? 시간당 내가 30분 절약이 됐어. 근데 내가 시간당 10,000원이 임금이라 합시다. 그러면 5,000원 버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은 하루에 10,000원 이득이 되는 것이고 나만 그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또 그 교통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만큼 곱해서 시간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다음에 5번 볼게요. 자, 통계적 생명의 가치는 어떤 특정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따른 임금 격차. 그러니까 내가 위험한 환경에서 일을 하게 돼. 그러면 임금을 좀 더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위험이 있으니까 3D 환경같이 보상적 임금 격차라고 하는데 그러면 위험에 따른 임금을 더 주게 되는데 거기다가 사망사고 발생 확률을 곱하면 안 되지.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위험해가지고 내가 10만 원 더 받는단 말이야. 근데 사망 확률이 1%라고 해서 0.01 곱하면 안 되고 당연히 사망 확률을 사망 사고 발생 확률을 나누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지만 한 요 정도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5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5번 문제 봅시다. 다음은 환경 관련 기초시설의 사업의 기간별 비용과 편익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부 수익률을 구하시오. 내부 수익률은 어떻게 됩니까? IR, R법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순 현재 가치, 편익의 현재 가치를요. 제로로 만드는 거야. 이거로 만드는 R을 내부 수익률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계산 문제 로라고 할까요? 이렇게 계산 문제 자체를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자, 흐름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여기 보시면 0기, 여기가 1기, 2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편익이 어떻게 계산됩니까? 라고 하면은 첫 번째 해는 편익이 없고 그 다음에 15의 편익이 있고 18의 편익이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첫째 해는 비용이 코스트가 25야. 마이너스를 붙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요거를 현재 가치로 이제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편익의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첫째 해는 이렇게 마이너스 25가 발생하게 되고 두 번째 해는 15가 발생하는데 이거 R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요거를 로라고 할게요. 이렇게 더하기. 그 다음 요거 두 번째 해는 18의 수익을 편익을 얻게 되는데 이거는 현재 가치로 나타내면 이렇게 제곱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요거를 빵으로 만드는 요 로 값을 찾는 겁니다. 계산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 0.2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때 수익률이.
요 계산하는 거 좀 체크해 주셔야 돼. 요 계산할 때 살짝 뭐 숫자를 집어넣어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약간 2차 방정식이 되니까 뭐 인수분해를 하고 막 풀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살짝 대입을 해가지고 네, 계산기를 쓰시거나 해가지고 좀 이렇게 어림짐작 비슷하게 답을 찾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5번까지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16번서부터 계속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